다양한 포구와 어종이 풍부한 충청남도 서천. 장날이면 멀리서 이 생선을 찾아온다는데요. 바로 서천의 특산물 박대. 서천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노릇노릇 구워 먹고 양념에 졸여 먹고 그 맛이란 최고입니다. 네. 이거 먹으면 다른 생선 못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항읍에는 우리의 숨겨진 역사가 있다는데요. 나는 저기서 근무한 것이 아주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그 시절 추억하며 듣는 재련소 이야기. 이 제복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는 제복이거든요. 중독자 그러고 일부러 그냥 많이들 오지. 어르신들 사이 명소. 아침 주는 다방. 말하자면 요즘에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는 모닝 세트. 4,000원 정도에 주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곳. 장항읍이 담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의 변화된 모습, 그 역사를 찾아 서천으로 갑니다. 산업유산과 군대와 역사가 간직된 서천군. 오늘은 장항읍의 장항전통시장을 찾아가 봅니다. 장항항 인근에 위치한 장항전통시장. 장날이 되면 군산, 익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곳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서천의 농산물과 종류도 다양한 생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야가 좋고 바다가 좋으니 품질도 최고. 장다리가 있고 무수, 쑥가, 상추, 마늘콩. 직접 다 키우신 거예요? 네. 나는 다 키우고 이쪽에서 장사는 이제 언제부터 좀 하신 거예요? 옛날부터 몇 년 됐어요, 여기? 한 20년 되네. 20년? 그 옛날부터 장 섰을 때부터 댕긴 게. 그래요? 한 2,000원 벌리. 서천군의 주요 상업지는 군청 소재지인 서천읍과 장항선 종착역이었던 장항읍 두 곳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주세요? 사장님인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 주는 거요? 아니 옛날부터 단골. 단골 손님. 맛있게 땄어요. 진짜로. 네. 밥 먹을게요. 네. 밥 먹어요. 마늘이 마늘, 이거 파, 배추 조금씩 사다가 먹으면 좋아요. 또 가격도 싸게 주고 뭐 때로는 공짜로도 주고. 기차가 다니던 동네였고 나루터가 있어서 과거에는 정말 수많은 인파가 오갔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인심만큼은 여전하다죠. 그냥 댕기는 데만 댕기느라고 사는 것도 꼭 의지 있으면 콩나물도 사네. 이제 우리 고향 사람들이라 하나 사면 2개 주려고 해요. 아까도 보니까 많이 주던데. 네. 수십 년 되다 보니 상인들도 손님들도 익숙해진 얼굴들입니다. 장항 전통시장이 형성된 건 무엇보다 장항항에 드나드는 어선들의 출입으로 해산물의 출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막내딸이 서울서 온다고서. 그래서 꽃게 사러 오셨어요?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죠. 뭐 사러 오신 거예요? 꼴뚜기. 꼴뚜기? 아, 왜 꼴뚜기 사러 오셨어요? 먹으려고. 누구랑 드시려고? 술안주. 아, 술안주. 그 중에서도 인기 어종은 이것. 비린내 전혀 없고 사시사철 먹는다는 박대입니다. 이게 무슨 물고기예요? 아, 박대라는 건데요. 참박대예요. 서천에서 박대, 참박대가 많이 나요. 맛도 있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박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박대는 껍질을 벗겨 손질한 후 반건조 상태로 판매하면서 포장 손님이 많답니다.
박대 종류가 많은데 서촌 박대가 맛이 있는 박대가 많아요. 그래서 서촌 박대가 유명해요. 지금은 많이 유명해서 보급이 됐지만 저기 박대가 장이 맨 먼저 시작이 됐을 거예요. 박대는 모래와 펄이 섞인 완만한 해저에서 잘 서식하는데요. 서천 앞바다는 염도와 수온까지 서식지로 적합하답니다.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했어요. 지금은 기계지만 좋아졌네요. 기계로. 예, 좋아졌죠. 예전에 손으로 빚을 때는 힘드셨겠어요. 아마 손톱이 다 빠질 정도였지. 서천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박대는 추운 겨울이면 묵으로도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고장 특산물이다 보니 서천의 전통시장에는 박대 건조장까지 갖춰져 있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박대 말리는 곳인데요. 밖에 놓으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파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조장에서 낮은 온도에서 말려요. 박대를 건조시키면 단백질과 지방의 맛 성분이 농축된답니다.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구우면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가 살아난다죠. 일단은 건조를 하면 비린맛도 많이 가시고 부서지는 면이 없어요. 반건조 박대는 바로 냉동을 시킨다는데요. 저장 기간이 길어져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죠. 건조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40도에 들어가서 제품이 다 동결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 20도로 옮겨와요. 그래서 신선도 유지가 돼요. 반건조라도. 동결 건조를 시킨 박대는 멀리서 온 손님도 포장 구매가 편하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양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돼. 생물이 아니라 냄새 걱정도 보관 걱정도 없죠. 박대? 왜 박대 뭐 하시려고? 붙이려고. 붙이려고. 애들끼리. 갈치도 사고 박대도 사고요. 박대 사셨어요? 네. 박대 왜 사셨어요? 택배 붙이려고요. 선물하려고. 선물하죠. 선물하려고. 도시 나가 사는 자녀들에게도 택배를 보내고 고마운 지인들에게도 선물하기 좋은 박대. 요즘에 그럼 반건조로는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가요, 여기서는요? 박대, 항방박대하고 박대하고 조기가 많이 나가요. 이게 서해안에서 유명한 항방박대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4,000원인데 과거 기차가 오가던 시절 시장에 들러서 생선을 사면 기차 타기가 난감했지만 박대는 그런 걱정이 없었답니다. 시장 안 식당에서도 박대를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다들 맛있다고 하는 박대 요리 한번 만나볼까요? 푸짐한 밑반찬에 노릇한 박대구이 정식. 이야, 저 부위가 맛있는 건데 이분 생선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맨손이면 어떻습니까? 담백함에 입안이 즐거우면 그만이죠. 최고입니다. 네. 이거 먹으면 다른 생선 못 먹습니다. 네. 되게 담백하고요. 고소하고 치킨 맛이 나요. 왜 그러지? 납작한 생선 하나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야. 서천에서는 박대를 많이 먹죠. 최고로 알죠. 왜요? 박대가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맛도 없고 담백하고 요리하기도 또 간단하고 그래서 많이들 드세요. 박대를 더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다고요? 박대는 기름기가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냥 구우면 퍼석한 맛이 있는데 저희는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짠 거 섞어서 발라서 구워요. 기름기가 없는 박대의 퍼석함을 보완해주는 참기름. 담백함에 고소함이 더해지고 표면이 골고루 더 맛있게 구워진답니다. 이 맛있는 소리. 눈으로도 먹고 소리로도 먹는 기분입니다. 반건조해서 한 것을 사용해야 조림이나 구이에
부서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박대를 이용한 또 다른 요리. 준비해놓은 채소와 양념장을 만들어서 머리. 박대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보글보글 졸여주세요. 구이보다 부드러운 박대 조림입니다. 박대 흰살에 매콤하게 밴 양념과 곁들이는 채소까지 박대로 만든 구이와 조림 한 쌍. 이야,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박대 살 좀 보시죠. 하하. 생선 비린내 싫다는 분도 박대를 좋아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국민 생선 아니겠습니까? 쫀득쫀득하고 살이 뭐라고 해야지? 갈치보다 더 탱탱하거든요. 근데 더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은 볼품없어도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며 사랑받아온 생선입니다. 서천에 나는 박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라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직접 구워주시고 음식 해주신 음식이라 저한테는 소울푸드입니다. 할머니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한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서천에 오셔가지고 꼭 박대를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항 전통시장 인근에는 오래전 운행을 멈춘 장항역이 있습니다. 1931년 천안에서 장항까지 이어지는 장항 화물선 종착역이죠. 여기는 옛날 장항구역의 철길 보이시죠? 철길입니다. 약 7, 8년 전까지도 기차가 오갔던 곳. 일제강점기 곡식 수탈을 위한 화물선으로 생겼지만 이후 물자와 문화의 교류지 역할을 했습니다. 기차 타고 장항항에 와서 배 타고 군산으로 들어가던 시절이었죠. 장항에 학교와 은행이 없어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학교도 가고 은행도 이용했답니다. 여기는 장항항입니다. 도선장이라고도 하고요. 과거에는 여기가 1936년도에 개항하고서 1964년도에 국제항으로 승격할 정도로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장항의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련소인데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무기 생산을 위해서 오사카랑 가까운 장항에 제련소를 세웠답니다. 그 시절 제련소를 다녔던 사람들은 여전히 솟아있는 굴뚝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죠. 나무가 이게 많이 컸네. 과거 제련소 직원들은 지금의 공무원 같은 대접을 받았답니다. 장항 제련소 저 굴뚝이에요. 스텝. 노란 월급 봉투가 두둑했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넉넉했죠. 외국에서 이제 광석이나 연료, 코크스, 유연탄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오면 저기서 하역을 했어요. 딱 오늘 같은 날 이런 데서도 저거 쳐다볼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저기서 종사해서 애들 가르치고 다 해서 나는 저기서 근무한 것이 참 아주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군산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수북이 쌓은 배가 장항항에 도착하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했고 사람들은 제련소의 월급 날이로구만 했다네요. 그 시절 자주 가던 단골집도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여기 서천에 오면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그런 집이에요. 정말 우리 단골집이고 이 골목엔 유독 다방이 많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단골 다방에 얽힌 특별한 추억이 있다는데요. 옛날에는 출근 전에 아침에 일찍을 만나서 여기서 차 한잔 하고 다닌 지가 한 30년 이상이 됐어요. 그전에 제련소가 제가 73년도에
3월 5일 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한 1,500명 됐거든요. 뭐 장항에 뭐 한 그때는 한 4만 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데 와 보면 막 버글버글 하죠. 뭐로 해드릴까요? 저는 빵으로 주세요. 빵하고 숲 말고 그냥 저는 죽. 깨죽 같이 드려? 다방인데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빵, 깨죽, 스프가 다 뭡니까? 커피는 기본에 디저트 같은 걸까요? 다방에 커피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손님들 빈속으로 일 나가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뭐 드시고 나가시면 따뜻하게 드시면 좋잖아요. 방앗간에서 빠다가 이렇게 죽 써가지고 손님들 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침 메뉴군요. 과거 출항하는 선원들과 재련소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방에서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속을 든든하게 채워줬던 추억의 모닝 세트.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해 지금도 가끔 와서 아침을 드신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재련소 근무 시절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작업복이 마치 군장 같았답니다. 7년 전이에요. 이 제복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는 제복이거든요. 재련소 다니면 1등 사윗감이고 어딜 가도 믿고 외상을 주던 시절. 추억을 삼아서 같이 대화도 오고 보고 웃기도 오고. 재련소는 문을 닫고 기차도 운행을 중단했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장사를 이어오다 보니 이제는 추억을 하는 곳이 됐습니다. 4,000원 정도에 저희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토스트, 스프, 후식으로 이제 커피라든가 요구르트. 요즘 집에서 밥해 먹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밥 해달라고 하면 쫓겨나요. 그래? 같이 다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십 년 되다 보니 고향처럼 편안해진 다방. 가르쳐 먹자 그러고 일부러 그냥 많이들 오지. 동생처럼 친구처럼 편안하니까 자주 와요. 일단 와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나오고 좋지만 일단 와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돈 많이 나오고 좋고는 이제 뒷전. 쉬는 날 없이 손님들의 아침을 챙긴 지 15년. 송은자 씨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죽을 쓰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쌍화차만 팔아도 될 텐데 찾는 손님들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계속 제공한다는군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관광 명소처럼 소문 듣고 찾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침에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일로 왔습니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든든한 한 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쌍화차가 달달하네요. 또 견과류도 많이 들어있고. 어르신들에게는 다방이라는 장소가 주는 편안함이 있다는데요. 사실 시골에는 아직도 다방이 많이 있어요. 카페보다 다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저희는 익숙합니다. 저희 세대는. 든든한 아침을 주던 다방이 명소가 됐습니다. 장항읍 역사의 장소들은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식당가는 6080 만나 골목이 됐죠. 재련소 3인방의 단골 식당도 이곳에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악수. 아이고. 좀 기다리세요. 얼른 예. 네. 여기 한 지가 한 30년도 더 됐죠. 여기 사장님, 여기 형수님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더 오면 더 잘해줘요. 또 맛있게도. 재련소 다니던 시절 회식 장소였던 이곳. 사장님 그게 뭐예요? 아기. 아귀예요? 아기찜 맛집이라는데요. 싱싱하고 좋은 거는 이렇게 선원빛 나가지고 살이 많고 담백하고 좀 아구가 클수록 좀 쫀득쫀득하고 맛있지.
한 자리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해오셨답니다. 서천 바다에서 잡은 아귀로 만드는 아귀찜. 익힌 아귀 먼저 건지고 전분으로 농도 맞추기. 콩나물의 아삭함이 살아 있어야겠죠. 이거 할 때도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익혀도 안 되고 야채라 또 금방 해서 빨리 꺼내야 되고. 윤기가 흐르는 아귀찜에 콩나물 듬뿍. 재련소 근무 마치고 즐기던 그 아귀찜이랍니다. 나왔어요. 한 접시 푸짐한 아귀찜을 맛볼 시간. 야들야들한 아귀살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변함없는 맛에 다시금 찾게 된다는 단골 식당. 가시조차도 부드러운 아귀찜은 콜라겐 덩어리죠. 미끈거리는 피부와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껍질 부위가 일품이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야 맛있다. 그래서 또 찾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입맛에 맞으신가 보네. 옛날 맛이랑 지금 맛이랑 똑같아. 똑같아요? 아이고. 변함이 없어. 그때는 참 이론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 예약 안 오면 못 들으시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30년 단골이신데. 서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통한다는데요. 아귀찜 한 접시에 콩나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귀살을 아낌없이 담아낸답니다. 사장님 손이 커서 맛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대만족. 여기는 아구만 이렇게 많이 줘요. 아구를 진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다. 그 정도로 잘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 아구 맛이. 그래서 여기로 아구찜 하면은 장항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항읍.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 중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장소로 태어나기도 하죠.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일곡물 출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장항 미곡 창고의 기능을 가졌던 공간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왕성하게 이 공간이 활용되었으나 장항 재련소의 쇠퇴와 함께 폐쇄가 되면서 공간의 기능을 상실했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의 쌀을 수탈해서 보관했던 곳, 현재는 지역민의 문화창작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 공간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창작 수업이 한창이죠. 이제 꽃 모양을 6잎을 한 잎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다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물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섬유 채색화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좀 아픔이 있는 곳이기는 했지만 저희 좀 숨겨진 재능도 좀 찾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때는 60만에서 80만 석의 수탈당한 쌀이 쌓여있던 곳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죠. 일제 수탈과 산업화라는 양면을 가진 장항의 역사, 현재는 삶과 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해가 품어준 풍요의 고장 서천. 청정 갯벌이 내어주는 푸짐한 선물과 인생의 참맛. 옛 모습을 간직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아는 곳. 위대한 유산과 넉넉한 인심이 흐르는 고향 같은 이곳은 낙낙한 고장 서천입니다.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in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